이번에는 틸론 전략실행실의 이춘성 PD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공다스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일 잘하는 행정 환경 구현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틸론 전략실행실의 이춘성 PD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틸론의 이춘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다양한 산업체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데스크탑 가상화 서비스, 흔히들 다스라고 불리는 이 다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스가 공공 업무에 적용이 돼서 일 잘하는 행정 업무를 구현하는 방안과 또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앞에 있는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틸론에서 비즈니스 전략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 개인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오늘 뭐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협업 관련돼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이 다스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상관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다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디지털 전환을 이룬 사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다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에 초석이 되다라는 주제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올해 2023년도 4월달에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공공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공공 부분에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조직도는 최근에 많이 디플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조직도인데요. 이 디플정은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고 여기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가 있다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공 부분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두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최근 ICT 기술을 행정 업무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개인의 IT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가 어떠한지를 먼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행정 업무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이 보안 때문에 업무망, 인터넷망 이렇게 2대의 PC를 각각 사용하다 보니 현장 업무에 대한 편의성 있는 시스템이 많이 좀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이런 행정 업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혁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주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서 행정 업무를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 특히 국민이 있는 곳에서 바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 다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기부에서는 행정의 다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공공 다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온복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공공 다스, 그다음에 온복 사업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 업무가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뭐 재난 환경이라든가 국민이 있는 곳에서 찾아가서 민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온북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온북 사업에서 온북은 이 다스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스 기반의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북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 업무를 위한 2대의 PC를 다스 기반의 기존의 보안이 강화된 한 대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뭐 제가 계속 다스 얘기를 드리는데 이 공공 다스에 대해서 보다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혹시 다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공공 행정에 대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스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의 약어고요. 이 클라우드 상에 자기만을 위한 PC 환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OS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또 나의 데이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마다 설정해둔 그 프로파일까지 이 클라우드 상에 함께 또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언제 어떤 단말기로든 PC든 스마트폰이든 뭐 스마트 디바이스든 심지어 메타버스 내에서도 접근하게 되면 바로 본인의 PC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내용은 가트너가 기술의 성숙도와 발전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하이퍼 사이클 내용인데요. 상당히 최신 자료입니다. 올해 7월 12일 날 발표한 내용이고, 이 가트너는 이런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보는 것을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것은 바로 맨 끝에 있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또는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메인스트림으로 나와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기술조차도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스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적으로 검증되고 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를 현재까지 이루어온 그런 기술이라는 부분을 이런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가트너 자료가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많이 좀 참고를 했고요. 이 도표는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가트너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작년도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다스 시장은 22%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트너가 해외 주요 기관 대상으로 해서 이 다스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스를 투자를 늘리겠다는 비중이
56%나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도표를 보시면 이미 해외 주요 기관들은 전체 74%나 이런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를 통한 하이브리드 업무를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트너가 다스 서비스를 분류하는 건데 약간 용어가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세 가지로 다스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고요. 이런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이아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VDI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셀프 어셈블리드 다스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CSP가 이미 구성해 둔 다스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하고 사용하고 관리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관리는 CSP 업체가 하고 이런 다스의 운영 관리는 고객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벤더 어셈블리드 다스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CSP 업체가 제공해 주는 다스를 선택해서 사용만 하는 모든 관리와 운영, 인프라와 다스 운영 부분을 CSP한테 맡기는 부분을 벤더 매니지드 다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도 이 세 가지 타입의 다스 서비스를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뭐 기업별로 뭐 IT 관리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100유저 이하일 때는 모든 것을 다 CSP가 제공해주는 벤더 매니지 다스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10,000유저 기준으로 해서 10,000유저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벤더 어셈블리드 또는 셀프 어셈블리드 다스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가트너의 하이브리드 워크 하이퍼 사이클을 갖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빨간색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아까 맨 끝에 있는 다스가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내용으로 가트너에서는 하이브리드 워크 기술 중에서 이 메타버스 오피스가 기술적 성숙도는 좀 떨어지지만 관심은 되게 높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오피스가 현재 파급됐을 때 파급 효과 역시 다스 못지않게 높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현재 메타버스가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요소에서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빠르게 가상 협업이나 스마트 워크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술, 뭐 AR, VR 기술들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스페이셜 컴퓨팅,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는 앞으로 한 수개월 후에 나올 그 애플의 SR 그 디바이스가 이런 공간 컴퓨팅을 위한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민간인들도 많이 이런 공간 컴퓨팅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오피스, 지금도 메타버스로 업무 환경을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소통을 한다거나 회의 부분을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을 하고 업무는 로컬 PC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간혹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PC 환경이 보이는 거는 메타버스에서 PC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 PC를 미러링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고, 근데 국정원이나 금융감독원 또 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여러 가지 정책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제1원칙이 개인 PC로 업무를 보지 말아라, 보안을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메타버스에서 미팅만 하고 개인 PC로 업무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스마트 워크나 원격 근무에서 메타버스 오피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오피스에 다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컴퓨팅과 다스의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 뭐 애플의 그
새로 나올 SR 디바이스가 엄청 고가라고 하는데 이런 저사양의 공간 컴퓨팅 단말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특정한 메타버스 단말기에 종속되지 않는 메타버스 오피스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상담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문서들 내용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행정, 교육, 금융 기존의 리얼 세계 업무를 메타버스 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업무 혁신 가이드 정책을 보게 되면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출퇴근하고 그래서 거기서 업무도 보고 또 대민 서비스도 진행하겠다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로드맵이 있는데 사실 행정 업무 또 대민 서비스 내용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다스 기반의 메타버스 오피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왜 3.0 시대의 다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조직은 자율분산형 조직인 다오가 많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다오는 어떤 특정인이 아닌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회사나 조직이 운영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해외에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몰라도 클릭 몇 번만으로 다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운영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근데 운영을 조직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럼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지? 업무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다오 애저 서비스가 또 다스예요. 네. 다오 애저 서비스 정책을 만든 다음에 협력하기 위한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및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틸론도 이런 웹 3.0 기반의 다스 서비스를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그 다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시장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술인 것 같지만 다양한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을 좀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틸론 공공 다스의 표준을 만들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내의 다스 서비스가 최초로 선보인 거는 2009년도에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틸론에서 아이폰 어플로 다스를 선보였어요. 그때 국내 최초인 거고 2009년도에 아이폰 어플이 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스를 통해서 PC용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PC에서 사용하는 게임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고 이런 추천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오픈한 이후에 우리 사용자들이 포스팅해주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 블로거 데이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다스가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애들이 다스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할 때 그때 그 당시 국내 유일하게 다스 서비스 진행했던 틸론이 다스 표준화위원회 활동에서 ITU에 대한민국 다스를 글로벌 표준으로 등록을 한 부분이 있고요. 2018년도에 기존에는 민간이나 또는 공공에서도 소규모 단위로 도입했던 부분을 우정사업본부가 전사 그 32만 명 규모의 민간 다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시는데 이때 틸론의 다스가 도입이 되게 되고요.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다스를 통해서도 업무가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인지한 정부는 이때 범정부 TF 사일로로 막 나눠져 있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셨고 그때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다스 도입 형태를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이어서 이제 행안부에서 직접 도입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다스 시범 사업에 틸론의 다스가 선정돼서 이때 공공 다스 사업자 사용자 가이드북도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 주제인 온북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다스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틸론이 참여해서 온북을 위한 다스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내 최초로 CSP 업체와 이 다스의 CSAP 인증을 획득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다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두었고요. 현재는 이런 틸론의 공공 다스를 KT 클라우드 서비스 홈페이지나 또는 정부의 디지털 마켓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온북의 효과에 대해서, 공공 다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 다스는 예산과 에너지 절감, 또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또 국내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발전을 리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행정의 선진화를 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회의실 갈 때 회의 내용을 다 프린트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이 온북이라는 노트북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다 출력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정보가 좀 유출했던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내용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요즘 글로벌적인 정책인 알리백이나 넷제로 같은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온북 노트북이 일반 PC에 비해서 30%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PC 2대를 사용하고 계시니 벌써 60에서 70%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는 거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2027년도까지 전체 공무원들이 온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4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뭐 현장 중심, 민원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도 이 다스 사업, 다스를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에서는 미국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외부 공격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스크탑 PC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지진 피해로 출근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다스로 신속하게 배포해서 재난 시에도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짧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고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도 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이버대학교 하면 원격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려사이버대학교 정가 계측학과에는 좀 쉽게 구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고가에.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다 같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했는데, 이거를 버추얼 랩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면 고가의 그 프로그램을 없어도 접근해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와보시면 이 버추얼 랩을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서강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원년 멤버입니다. 그래서 특정 학과가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다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학생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냥 어떤 단말기가 있든 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단말기가 본인 PC가 되는. 그래서 어디든 간에 무거운 그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학교 내내 본인의 클라우드 PC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기업 쪽, 여기 어때? 국내 그 여행 쪽에
대표 업체인데 외근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여기 어때요? 여러 군데 좀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 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다스를 도입하신 사례이시고요. 이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핵심 정보, 주요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S전자라는 쪽에 정보를 필요로 하다 보면 S전자는 워낙 보안이 튼튼하다 보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런 그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계 사무실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안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런 보안이 강화돼 있어요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무사무소들도 이런 가상 데스크탑 업무 환경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유베이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콜센터예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콜센터가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도 콜센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다스를 도입하셨는데 사실 콜센터 업무 환경은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또 때때로는 이런 그 카메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카메라 마이크는 자기 앞에 있지만 이 처리는 저 멀리 있는 IDC에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단연간의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VDR 도입하셔서 2021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주 유익한 많은 기관들이 함께 보면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죠. 단지 보기만 하셔야 되는, 참고만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때는 본인 PC를 통해서 접근하지만 이 클라우드 PC로 갈아타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PC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IO 관련된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이 데스크탑 가상화 PC 환경으로 만들어서 상을 받으신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34,000명이 민간 다스로 사용하는 우정사업본부 사례도 있고 또 대법원 같은 경우도 전체 2만 명이 이런 데스크탑 가상 PC로 업무 환경을 보는 내용이고요. 맨 앞에 설명드렸던 이 디플정,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도 업무의 효율화, 보안 강화 이런 내용으로 전체 업무를 이런 민간 다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특히 공공 쪽의 다스가 어떻게 도입돼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틸론의 우리 이춘성 PD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